수업 시간이 시작됐어요. 즐겁게 선생님을 맞이하고 모두 다 공손히 인사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리, 넌 정체가 뭐니? 라는 주제로 금요일의 과학 터치 도입 강연을 맡게 된 금곡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영 선생님입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 방금 선생님이 부른 노래 한 번쯤 들어본 친구들 있죠? 그리고 이 포스터도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저기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노래를 직접 만든 사람도 바로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노래를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 조금 더 반갑고 공손하게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우쿨렐레와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예. 오늘의 주제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과연 소리의 정체가 뭘까요? 소리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우리가 느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소리의 정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소리 굽새에서 나는 청아하고 깨끗한 이런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는 정말 확실한 월드스타죠. 우리 한국의 자랑 BTS의 멋진 노래소리도 있고요. 매일매일 듣고 살지만 근데 듣고 싶지는 않은 자동차 소리도 있고요. 아기 강아지들의 멍멍 하고 짖어대는 귀여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양한 소리가 왜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선생님이 방금 연주한 우쿨렐레를 한번 더 들어보이겠습니다. 한 번쯤 다 본 적 있을 테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생각해 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튕기면 이 줄이 떨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줄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떠는 건 아닐 테고요. 선생님이 줄을 튕겨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떨림이 멈추면 더 이상 소리는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목에 손을 가져다 대면 성대가 떨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말을 하지 않을 땐 떨리지 않다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떨린다는 걸 내 손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진처럼 이 사진처럼 소리굽새 소리를 내고 물에 가져다 대면 물이 튀어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리굽새가 떨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 앞에서 직접 보여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이처럼 물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리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물체의 진동입니다. 진동이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휴대폰, 진동,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대기하면서 기다릴 때 가지고 있는 대기 진동벨, 그 다음 여러분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려웠을 때 아마 집에 큰 괴종식 같은 게 하나쯤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기 힘들지만 그 괴종시계의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이런 게 바로 진동의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자,
물체의 진동이 원인이 되어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럼 그 물체가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공기도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 진동이 우리 귀에까지 와서 얇은 고막을 또 진동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그 고막의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리를 듣는 과정입니다. 자, 이처럼 발생할 때에도 전달될 때에도 우리가 느낄 때에도 반드시 진동은 있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소리는요,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쉽게 하는 말로 힘, 파워라고 하기도 하죠. 실제 15년 전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가 목소리만으로 와인잔을 깬 그런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버들이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독 콘서트. Let's get it. Let's get it. Get it. Get it. Okay. 자, 신기하죠? 이처럼 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지만 분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유리잔을 깰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리가 왜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았고 소리가 에너지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소리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소리의 3요소인데요. 소리는 이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소리의 특성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고 또 편집할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눈으로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선생님, 소리는 귀로 듣는 거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소리가 왜 발생한다고 했죠? 네, 진동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진동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펼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리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간단한 실험 도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를 눈으로 보는 장치인데요. 레이저 포인터가 있고요. 플라스틱 컵 위에 고무 풍선을 씌워 두었습니다. 여기는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뒤에 뚫려 있는 구멍을 향해서 소리를 낼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를 쏴주고 반사된 빛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나, 다, 라, 마, 아, 아. 잘 봤습니까? 방금 선생님이 가, 나 이런 발음도 했고 아 하고 그냥 쉽게 소리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벽에 비쳐 보이는 그 빛이 어떻게 되었죠? 네,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진동하기도 하고 어떤 원 같은 타원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 방금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죠? 선생님의 목소리가 공기를 통해 이 고무풍선한테까지 전달되었고 이 고무풍선도 진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소리를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리를 펼쳐 보이고 눈으로 보면서 소리의 특성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선생님이 여기 있는 소리 굽새를 가지고 소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소리를 내고요. 그 소리를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 두 소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길 바랍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었죠? 처음에 선생님 낸 소리는 조금 작았고요. 두 번째 선생님 낸 소리는 조금 컸습니다. 그 차이를 느꼈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습 보이나요? 왼쪽에 있는 게 처음 친 소리고요. 두 번째 있는 게 그 다음 친 소리입니다. 차이가 보입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처음 친 소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의 소리고요. 두 번째 친 소리를 볼게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처음 낸 소리는요, 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조금 작았어요. 두 번째 낸 소리는 오르고 내리는 이 폭이 큽니다. 자, 이게 바로 진폭이라는 겁니다. 진폭. 진동하는 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리의 크기. 알겠습니까?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방금 연주했던 우쿨렐레를 한 번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녹음을 해볼게요. 최대한 소리의 크기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선생님 노력할게요. 뭘 연주할 거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할게요. 그 한음 한음 한음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선생님이 녹음한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입니다. 선생님 최대한 소리 크기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조금 작았던 것 같고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한번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선생님의 우쿨렐레의 소리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 냈던 낮은 도였습니다. 그럼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두 번째 냈던 레였고요. 세 번째 냈던 미입니다. 아직 큰 차이는 잘 모르겠죠.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맨 마지막에 냈던 높은 도입니다. 이게. 뭔가 차이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럼 다시 처음 낮은 도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게 낮은 도입니다. 잘 보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의 규칙, 그 다음 여기까지 또 한 번의 규칙.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요 세로선, 자, 세로는 시간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뭔가 한 번 정도 반복된 느낌이에요. 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뭔가 한 번 정도 반복된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높은 도로 가면 어떤 느낌이죠?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요 세로선 한 칸 안에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된 듯한 느낌입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자, 낮은 도는요. 듬성듬성 반복되고요. 높은 도는 굉장히 촘촘하게 반복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진동수라는 겁니다. 즉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몇 번 진동을 하느냐의 의미예요. 낮은 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간 동안에 많이 진동을 하지 않았고요. 높은 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자주 진동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의 차이인 거죠. 아,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은 거고요.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소리의 특성 2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소리 크기였고요. 2번째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무엇이 결정해 준다고요? 자, 소리의 크기는 진폭, 높낮이는 진동수. 알겠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온 소리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강의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왔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녹음을 했고요. 선생님의 아내 목소리도 녹음을 했고요. 선생님의 딸 목소리도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가란 발음을 하게 했어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발음한 가입니다. 가. 자, 이런 소리였고요. 이제는 선생님의 아내 목소리입니다. 가. 자, 이제는 선생님의 딸 목소리입니다. 가. 한 번 더 들을게요. 가. 자, 누가 들어도 가란 소리로 들릴 겁니다. 이 3가지 소리를 가지고 와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보이는 맨 위에 있는 것이 선생님의 소리입니다. 2번째 있는 것이 선생님의 아내 목소리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선생님 목소리는 이런 모양이고요. 선생님의 아내의 목소리는 이런 모양입니다. 분명 우리는 똑같이 가란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잘 보면 이 소리의 모양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 목소리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뭔가 하나의 패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이에 보면 선생님의 목소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한 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번, 12번 정도가 반복됩니다. 근데 선생님 아내 목소리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됨을 알 수가 있죠. 그 사이에 한 번, 2번, 3번, 4번, 5, 6, 7, 8, 9번 정도밖에 반복되질 않습니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발음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아, 누구의 목소리구나? 저 목소리는 또 누구의 목소리구나?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선생님의 11살 딸이 발음한 가 목소리입니다. 분명히 선생님 목소리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패턴이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가라는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발음하고 누가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이렇게 소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소리의 맵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소리의 음색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높낮이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감고 들어도 저 목소리는 우리 아빠의 목소리야. 저 목소리는 우리 엄마의 목소리야.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소리의 모양,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라 한다고요? 소리의 맵시라고 합니다. 바로 소리의 진동,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가 뭐라고요? 크기, 높이, 맵시. 크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세기라고도 하고요. 높이는 톤이라고도 합니다. 맵시는 음색이라고도 하고요. 자, 소리의 크기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진폭.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가 나더라. 소리의 높이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진동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나더라. 소리의 맵시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진동의 모양이 결정하더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소리의 3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소리의 특성을 우리는 분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모두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